연봉 수십억 벌어도 정통극 못 가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쇼폼 드라마로 대박 나도 정통극 제작사는 절대 안 씁니다. 지금부터 업계 관계자가 폭로한 차별 구조 5가지 이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중국에서 쇼폼 드라마가 엄청 뜨고 있죠? 한 편당 조회수 수십억, 배우 일당 500만 원씩 받고 팬들도 수백만 명.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쇼폼 드라마 배우들이 정통극 캐스팅에선 탈락해요. 심지어 캐스팅 회의에서 쇼폼 드라마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르는 제작사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중국 제작사가 쇼폼 드라마 배우를 안 쓰는 이유는 딱 5가지입니다. 첫째, 연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국민도가 너무 낮습니다. 셋째, 상업 가치가 애매합니다. 넷째, 연기력 논란이 너무 많습니다. 다섯째, 업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도 팬 많아도 연기 잘해도 못 가는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왜 이렇게까지 거부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 연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쇼폼 드라마는 보통 6090초짜리 에피소드로 나눠져 있어요. 짧으니까 배우들은 처음 10초 안에 임팩트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연기가 어떻게 되냐면 과장되고 빠르고 감정이 폭발적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주인공이 배신당하는 장면. 정통극이라면 눈빛 연기, 떨리는 목소리, 긴 침묵으로 표현하죠. 그런데 쇼폼 드라마는 내가 날 배신했어. 얼굴 클로즈업, 충격받은 표정, 바로 눈물. 5초 안에 끝입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쇼폼 드라마는 이런 연기가 필요해요. 시청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쓱쓱 넘기면서 보니까 임팩트가 강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통극에서는 이 연기 방식이 안 먹힌다는 겁니다. 정통극은 보통 4060분짜리 에피소드예요. 감정을 천천히 쌓아가고 디테일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쇼폼 드라마 배우가 정통극에 와서 똑같이 연기하면 과장되고 어색해 보입니다. 중국 드라마 감독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쇼폼 드라마 배우들은 연기를 잘하는데 우리 드라마에는 안 맞아요. 마치 다른 언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쇼폼 드라마에서 대박난 배우가 정통극에 도전했다가 악플 폭탄 맞은 사례가 많습니다. 연기가 너무 오버한다. 감정이 너무 급하다. 얼굴만 보여주고 연기는 없다. 이런 반응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제작사들은 이제 아예 쇼폼 드라마 배우를 캐스팅 리스트에서 제외합니다. 연기 방식 때문에 나중에 욕먹을 것 뻔하니까 처음부터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폼 드라마 배우는 연기를 잘해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 국민도가 너무 낮습니다. 국민도가 뭐냐면 중국 전체 국민 중에서 이 배우를 아는 사람의 비율이에요. 정통극 배우들은 국민도가 보통 8,090%입니다. 예를 들어 양미, 조려영, 디리러바 같은 배우들은 중국인이라면 거의 다 알죠. 심지어 이 배우들은 길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택시기사도 알아보고 식당 주인도 알아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알아봅니다. 그런데 쇼폼 드라마 배우들의 국민도는 평균 515%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낮을까요? 쇼폼 드라마는 주로 스마트폰으로 봅니다. 더우인, 콰이서우 같은 쇼폼 플랫폼에서만 돌아가요. 그러니까 쇼폼 앱 안 쓰는 사람들은 이 배우들을 아예 모릅니다. 특히 40대 이상, 남성, 농촌 지역 사람들은 쇼폼 드라마를 거의 안 봐요. 이들은 여전히 TV로 정통극을 봅니다. 그래서 쇼폼 드라마 배우가 길거리를 걸어도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한 쇼폼 드라마 배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더우인에서는 제가 스타예요. 팬이 3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길에서 아무도 못 알아봐요. 심지어 택시 타면 기사님이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정통극 제작사는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주연 배우도 전 국민이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주연이 국민도 10%인 배우라면 나머지 90% 시청자들은 이 사람 누구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청률이 안 나오죠. 중국의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최소 국민도 60% 이상인 배우만 씁니다. 그 이하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실제로 2024년에 한 정통극 제작사가 숏폼 드라마 배우를 주연으로 캐스팅했어요. 그 배우는 더우인에서 팬이 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방영되자 시청률이 0.3%밖에 안 나왔어요. 왜? 더우인 밖 사람들은 이 배우를 몰랐거든요. 결국 그 드라마는 조기 종영됐고 제작사는 큰 손해를 봤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중국 제작사들은 더욱 조심해졌어요. 숏폼 드라마 배우는 팬덤은 있지만 국민도가 없다. 우리한텐 국민도가 더 중요하다. 중국 제작사에겐 200만 팬보다 87% 국민도가 더 무섭습니다. 세 번째 이유, 상업 가치가 애매합니다. 중국에서 드라마 제작사는 배우의 상업 가치를 엄청 중요하게 봅니다. 상업 가치가 뭐냐면 이 배우가 광고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는 거예요. 정통극 톱 배우들은 광고 계약이 2030개씩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 자동차, 화장품, 음료수까지. 그런데 숏폼 드라마 배우들은 광고 계약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저가 브랜드나 온라인 쇼핑몰 광고가 대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명품 브랜드가 광고 모델을 고를 때 고급스럽고 신뢰감 있는 배우를 원하죠. 그런데 숏폼 드라마는 어떤 이미지로 알려져 있냐면 저예산 드라마, 막장 스토리, 자극적인 내용, 이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명품 브랜드들은 숏폼 드라마 배우를 잘 안 씁니다. 우리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명품 브랜드 마케팅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숏폼 드라마 배우는 팬덤은 있지만 구매력 있는 팬덤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프리미엄 이미지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숏폼 드라마 팬들은 주로 1020대 젊은 층이에요. 이들은 무료로 숏폼을 보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 제품을 살 확률이 낮죠. 반면 정통극 시청자들은 3050대가 많고 구매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들은 정통극 배우를 선호하는 거예요. 정통극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왜냐면 드라마 제작비의 3040%가 협찬으로 충당되거든요. 만약 주연 배우가 광고 가치가 없으면 협찬사를 못 구하고 제작비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제작사들은 숏폼 드라마 배우를 꺼립니다. 저 배우로는 협찬 못 받아. 차라리 광고 많이 받는 배우를 쓰자. 돈 많이 벌어도 브랜드가 원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네 번째 이유, 연기력 논란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중국에서 숏폼 드라마 배우들은 연기 못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숏폼 드라마 출신 중에도 연기 잘하는 배우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균입니다. 숏폼 드라마는 제작 기간이 짧아요. 보통 2030편을 2주 안에 찍습니다. 하루에 10개 에피소드를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연기를 디테일하게 다듬을 시간이 없습니다. 대충 표정 짓고 대사 치고 다음 씬으로 넘어갑니다. 더 큰 문제는 캐스팅 기준입니다. 숏폼 드라마는 주로 인터넷에서 얼굴 예쁜 사람을 뽑습니다. 연기 경험이 없어도 외모만 괜찮으면 주연을 맡아요. 실제로 숏폼 드라마 주연 배우 중 70%는 전문 연기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틱톡에서 유명해졌거나 SNS에서 예쁘다고 소문나서 캐스팅된 사람들이에요. 정통극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게 큰 리스크입니다. 왜냐면 정통극은 4060분짜리 에피소드가 4060개예요. 배우가 연기를 못하면 드라마 전체가 망합니다. 중국의 한 감독이 이렇게 말했어요. 숏폼 드라마 배우를 캐스팅했다가 현장에서 NG가 너무 많이 나서 촬영을 못 끝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숏폼 드라마 출신은 절대 안 씁니다. 실제로 2023년에 한 정통극에서 숏폼 드라마 스타를 캐스팅했어요. 조회수 10억 찍은 인기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촬영 현장에서는 긴 대사를 못 외우고 감정 연기가 어색하고 NG가 계속 났어요. 결국 3개월 일정이 5개월로 늘어났고 제작비가 30% 초과됐습니다. 이런 사례가 쌓이니까 제작사들이 아예 숏폼 드라마 배우를 통으로 거릅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안 쓴다. 연기력 논란 한 번이면 제작사 이름이 날아갑니다. 다섯 번째 이유, 업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이건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중국 드라마 업계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정통극 제작사, 감독, 투자자들은 서로 오래 일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검증된 사람만 씁니다. 그리고 쇼폼 드라마는 이 업계 밖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정통극 제작사들은 대부분 국영 방송사나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 출신입니다. 이들은 베이징 영화학원, 중앙희극학원 같은 명문 출신 배우들과 오래 일해왔어요. 그런데 쇼폼 드라마는 대부분 스타트업 회사가 만들고 배우들도 정규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통극 제작사 입장에서는 우리와 다른 세계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의 한 투자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통극은 예술입니다. 쇼폼 드라마는 돈벌이 수단이에요. 우리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과 일합니다. 이게 차별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차별입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이걸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기준이 높아서 아무나 못 받아줍니다. 더 심한 건 쇼폼 드라마 배우가 정통극 오디션을 보러 가면 아예 문전박대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죄송한데 저희는 쇼폼 드라마 경력은 인정 안 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한 쇼폼 드라마 배우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쇼폼 드라마에서 3년 동안 주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통극 오디션에 가면 신인 취급받아요. 제 경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아시겠어요? 3년 동안 주연을 했는데 업계에서는 경력 없음으로 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배척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기득권 때문입니다. 정통극 제작사들은 이미 협력하는 배우들이 많아요. 이들은 서로 계약이 되어 있고 다음 작품도 함께 할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쇼폼 드라마 배우가 끼어들면 기존 배우들의 자리가 줄어들죠. 그래서 제작사들은 의도적으로 쇼폼 드라마 배우를 막습니다.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업계의 벽은 한국도 비슷하지만 중국은 훨씬 더 심합니다. 중국은 국영 방송사와 대형 제작사의 힘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래서 쇼폼 드라마 배우는 실력보다 먼저 출신으로 탈락합니다. 그렇다면 쇼폼 드라마 배우는 영원히 정통극으로 못 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최근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몇몇 제작사들이 쇼폼 드라마 배우를 실험적으로 캐스팅하기 시작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연기력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쇼폼 드라마에서 연기상을 받았거나 평론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배우만 가능해요. 둘째, 국민도를 높여야 합니다. 예능에 출연하거나 SNS에서 활동하면서 대중에게 얼굴을 알려야 합니다. 셋째, 정통극 오디션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무리 쇼폼 드라마에서 잘 나갔어도 정통극 오디션에서는 신인처럼 다시 시작해야 해요. 실제로 2024년에 한 쇼폼 드라마 배우가 정통극 주연을 따냈습니다. 그 배우는 쇼폼 드라마에서 3년 동안 20편 넘게 출연했고 연기상도 2개 받았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예능 5개에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통극 오디션을 받고 100명 중에서 뽑혔어요. 결과는 드라마가 평점 7.8을 받으며 성공했고 그 배우는 이제 정통극 배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드문 사례예요. 대부분의 쇼폼 드라마 배우들은 아직도 정통극으로 못 가고 있습니다. 중국 드라마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쇼폼 드라마 배우 중 정통극으로 성공할 확률은 업계에서 체감상 3% 정도로 이야기됩니다. 반대로 정통극 배우가 쇼폼 드라마로 가면 거의 100% 성공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정통극은 위고 쇼폼 드라마는 아래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건 쉽지만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건 어렵죠. 이게 현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국 제작사가 쇼폼 드라마 배우를 안 쓰는 이유 5가지. 첫째, 연기 방식이 다르다. 둘째, 국민도가 너무 낮다. 셋째, 상업 가치가 애매하다. 넷째, 연기력 논란이 많다. 다섯째,
업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인가요? 제작사 편인가요? 배우 편인가요? 연봉 수십억이면 성공한 건가요? 정통극 못 가면 실패인가요? 제작사는 리스크를 줄이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배우는 기회조차 못 받는다고 말하죠. 댓글로 여러분 생각 들려주세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구조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중국 드라마 업계는 워낙 보수적이거든요. 그래도 숏폼 드라마 배우 중에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은 결국 기회를 잡을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래도 정통극으로 성공한 숏폼 드라마 배우 TOP3를 알려드릴게요. 업계 체감 성공률 3%를 뚫은 배우들의 비결 궁금하지 않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